전 세계가 코로나와 맞서고 있는 요즘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니까? 조금이면 끝나겠지 하면서 벌써 작년부터 1년 반째 우리 이렇게 힘든 코로나와의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 플러스 사업단에서는 역사저널 동국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시기에 갑작스럽게 편성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서 1년만 하고 끝나겠구나, 일회성으로 끝나겠구나 했는데 올해까지 코로나가 지속되는 바람에 이렇게 또 동국 인사이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서 한 번 더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것은 고정으로서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코로나의 시대, 동남아에서 길을 찾다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진행할 동국대학교 문학수원의 김성규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동국인사이트 코로나의 시대, 동남아에서 길을 찾다를 진행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전문가 분들을 모셨고요. 그리고 이 토크쇼를 또 좀 더 재밌게 해줄 학생 패널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강원대학교에서 오신 김영준 교수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형준입니다. 저는 전공을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1시간 동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뭐 정답이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저희가 어떤 길이든 찾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베트남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실 단국대학교 백용훈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학교에 올해 3월에 아시아 중동학부 내 베트남학 전공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신임 교수로 3월부터 재직을 하고 있고요. 백용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 사회 문화에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현재 그 원래 베트남이 방역을 엄청 잘 하다가 올해 4월 말부터 이제 4차 유행이 엄청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동남아시아에서 마찬가지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간의 어떤 일련의 과정을 한번 이 자리에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베트남 이 전공자분을 모셨을 때 그 책을 이제 두 분께 쓰고 계셨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모범국가로서 베트남에 대한 내용을 쓰셨었는데 저희가 방송을 기획하는 동안 베트남에서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저도 안타깝고 그런 모습 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서 오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요. 오늘 또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 또 대중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또 이야기를 해줄 학생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동대 방송국의 신유림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 아나운서 신유림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수님들과 생방송으로 얘기할 경험이 그동안 없었는데요. 오늘 동남아시아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저도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길을 찾아야 되는 의무감을 갖지 마시고요. 길을 못 찾아도 되니까 우리가 같이 걷기만 해도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김채연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 아나운서 김채연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코로나에 관련한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20학번이기 때문에 학교를 정말 코로나의 타격을 직격탄을 맞은 학번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더욱이 오늘 잠깐 울분을 토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얘기를 하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그 코로나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토크쇼에 출연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저는 뭐 한두 번 출연을 한 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이 화면빨을 잘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경험자시니까 생방송이셨나요? 예. 그럼 이미 경험치가 있으신 분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경험이 전무하고 올해가 이게 처음 경험하게 되는 토크쇼 경험이기 때문에 많이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화면 밖에 있다가 화면 안으로 이렇게 난입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처음이시지만 워낙 또 강의도 많이 하셨을 거고 두 분 다 아나운서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 동남아의 길을 찾다 이야기를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볼 파트는 인도네시아 파트입니다. 그래서 김영 선생님께서 인도네시아 파트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자료 화면을 한번 이제 보시면 그 작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올 10월까지 저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확진 수입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한 올 6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확 유행이 그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 이 오늘 모임을 한 7, 8월 정도 했으면은 참 제가 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도 약간 당황스럽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작년 1년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코로나를 이제 그 통제를 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국내에서도 했었고 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서 약간 이제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좀 나타났었지만은 1차 유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조금 뭐한, 그냥 이제 꾸준하게 그 코로나가 일정 정도 통제된 상태 속에서 확대되고 있구나 정도의 평가를 이제 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사회자 김성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한 올해 5월 정도에 인도네시아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그런 이제 정리글을 한번 이제 작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저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는 시기가 오니까 갑자기 이제 막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써놓은 원고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민망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스러울 정도로. 뭐 조금 이따 같이 나오신 백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베트남도 약간 비슷한 이제 추이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이게 아무리 사회과학에서 예측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맞지만, 이게 뭐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식의 그 분석을 제시를 하는 게 이게 적절할까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저희는 그냥 눈을 감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5월까지만 우리는 이제 무조건 얘기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상당히 출판됐었을 때 창피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생각은 좀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이 변칙적인 상황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근데 하여튼간에 7월부터 놀라울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났고,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수치를 보시게 되면 5만 명 이상,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뭐 1년에 한 4, 5천 명 정도 발생을 했었다라면은 순간적으로 5만 명, 6만 명.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 때쯤 됐었을 때 갑자기 이제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완전히 코로나에 의해서 점령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과정을 또 놓고 보게 되면 엄청나게 신비로운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일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뭐 일본이 최근에 1000명 미만으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던데, 100명 미만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저게 나오는데. 과연 믿을 만한 수치일까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지금 1000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예측이 정말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교수님 하나 궁금한 게 예.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무료 검사 시스템인가요? 예,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 지금 지도를 제가 안 가져서 그렇지만은 우리보다는 훨씬 넓은 인구수도 훨씬 인구수도 훨씬 많고 그렇죠.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방역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저 통계 수치 자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체계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얻어진 수치였기 때문에 작년 수치와 비교를 할 때 지금 훨씬 줄어드는 모습. 그렇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확 늘었는지도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그 완전히 안정화 단계로 다시 넘어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지도 불명확한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하여튼 1차 유행을 아주 심하게 겪은, 그래서 뭐 하루에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을
최근에 겪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쉽게 끼어들지를 못하겠네요. 사실 중간중간에 질문하면 끼어들려고 했는데 예예.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가 이 그래프를 보고 감이 잘 안 잡혀갖고 보시다시피 이거 아까 옛날 우리 사회과 배울 때 동고서저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형도 같이 예.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책 집필을 끝내시자마자 확 치솟아 버리는 그간의 분석이 진짜 말 민망하실 정도의 예.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좀 어떤 느낌인가요? 우리나라 뭐 그래프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죠? 확실히 완만한 변화의 형태를 보고 있죠. 우리 나중에 베트남도 뭐 다른 좀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 한국 상황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다른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예. 학생 여러분들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딱 그 올해 7월에서 10월 빼고는 정말 잘 방역을 한 느낌.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떻게 해서 얼마 잘했느냐에 대한 어,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네.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다음 슬라이드. 예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최근에 지난 몇 달 동안에 엄청나게 심각한 그 영향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친구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이전 상황이 뭐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가 그 전체 확진자 추이 그 수를 보게 되면 4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0만 명이 안 되는 걸 보면 이제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어떤 확진 상태가 전개됐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는 지금 뭐 2,500명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14만 명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인도네시아가 기본적으로 좀 인구가 많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지 이제 저 자료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인도네시아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거? 그러게요. 인도네시아 말만 듣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하잖아요. 채연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저도 인도네시아가 인구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되게 많은 섬이 있는 예, 예.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 많기는 많습니다. 그렇죠. 인도가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중국, 인도, 네네.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계 4위 국가. 예예. 오. 그래서 한 와. 2억 7천. 음. 그래서 우리보다 한 5배 정도가 이제 많은 그래요.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 400만 명이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 이제 미국 통계하고 같이 음.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상황들을 얘기를 할 때 꼭 미국과 영국, 유럽 뭐 이런 곳을 이제 자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료가 그러니까 10만 명당 이제 그 사망자 수인데 미국이 219명, 그러니까 10만 명당 코로나로 인해서 한 200여 명 정도 분들이 돌아가셨다면은 이제 인도네시아는 50명 정도니까 이제 그 미국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다라는 뭐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제시를 하는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와 그러니까 저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방역을 정말로 훌륭하게 했는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한 5명 정도니까 거의 훨씬 적은 비율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희는 이제 방역을 잘 적절하게 행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지금 조금 이따 백병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제 인도네시아보다 좀 더 잘 전체적으로 저런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놓고 보면은 조금 좋은 베트남이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뭐 하루에 지난 몇 달 동안에 뭐 하루에 5만 명, 6만 명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지난 2년 동안에 15만 명이 뭐 사망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그 삶 자체가 코로나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구나라는 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전혀 다른 평가를 전체 제시하는. 인구 대비로 예, 예.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 표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약 3억 명 정도 되는데 4천만 명이 지금 확진을 당한 거에 비해서 큰 차이 없는 인도네시아가 400만 명이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기 예, 예. 때문에 저 같아도 당연히 인도네시아라면은 당연히 미국 수치를 가져올 가지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좀 국민들을 좀 안심도 시켜야 되고 예, 예. 대외적으로 우리가 좀 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 다음 그 다음 자료는 이제 백신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보다는 훨씬 백신율이 지금 그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고 그래서 1차 접종률은 한 50%, 2차까지 접종을 한 비율은 한 30%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이제 상당히 늦은.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 확진자 그래프가 갑자기 줄어든 이게 잘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설명이 가능하면은 좋은데 그러네요. 예.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백신을 그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뭔가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근데 왜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역시 그 뭐 우리가 보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게 돈이 없어서 구하기가 이제 힘들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구매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면은 아직까지 뭐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경제 성장의 정도가 우리를 쫓아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정부 예산은 제한돼 있고 따라서 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동남아에 있는 상당히 많은 경제 이제 그 현재 발전을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 서양 세계에서 만든 그런 백신을 구매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고요. 따라서 그렇죠. 저 50% 1차 백신 접종 중에 제가 정확하게 그 비율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 비중은 중국 백신입니다. 시노백 백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백신 비슷한 건 맞았는데 뭐 아직 살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도 원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실질적으로 구매하기도 만만치가 않고 비용도 크고 근데 이제 반면에 중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공짜 비슷한 수준으로 네. 백신을 나눠줬기 때문에 거의 기부하듯이 이렇게 예. 줬다고 그렇기 봐야 때문에 되겠네요. 실질적으로는 저런 백신을 거부를 한다는 게 이게 뭔가 조금 품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할지라도 그런 이제 그 요구를 거부를 하기는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제 그렇죠. 그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충돌을 또 야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것도 그리고 준다고 뭐 했는데. 이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우리가 아는 이제 그 백신 회사들은 줄 의사가 전혀 없는데 이제 중국의 시노백 같은 경우는 뭐 그럼 우리가 주겠다 공짜로 거의 공짜에 가깝게 뭐 이제 이런 제안을 했었을 때는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그렇죠. 저희가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게 참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파트 굉장히 재밌게 잘 들어갔는데요.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입이 마르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백용 선생님께서 베트남 파트를 얘기해 주실 차례가 왔습니다. 김영준 선생님이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제가 부담이 되는데 확실히 더 알록달록하네요. 이거는 더 아까 거보다 네, 베트남 자료를 보시면 일단 4월 한 27일, 28일 제가 그 시점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 그래프에서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그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이 그쯤 해서 급격히 증가를 했죠. 그래서 제일 최고점을 보면 13,000명, 거의 한 5,000명까지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렇게 가다가 이제 또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한 9,800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수 기준으로 보면 87만 명, 요 정도 지금 확진 사례가 나타나고, 중요한 거는 아까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사망자 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도 이 작년 이제 1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나름대로 방역을 해왔었는데, 사실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의료 체계 이런 게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제 지금 4차 유행 때 극단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문 아파트나 이런 체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을 미리 베트남은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정부에서 강력한 어떤 방역 체계를 마련하고 이제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고, 특히 이제 봉쇄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예측했냐고 물으려고 했더니 네. 말씀 딱 막 방패를 딱 쳐버리시네요. 네. 조금 이따 말씀해 네. 주시겠다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네네. 조금 보시면 조금 더 이게 이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4차 유행이라고 보시면, 그 3차 유행까지의 조금 더 자세한 그래프가 저 안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그 노란색 화살표가 그 지역 사회,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 사례 말고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발생했던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기 사이에 그 빨간색 구간이 그 지역 사회에 감염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제 감염이 생겼다가 좀 이 짧은 기간 구간에 급속히 증가했다가, 또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다가 또 급속히 증가했는데 이제 멈추고 또 완만해지고.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보면 베트남이 그 3차 유행 시기까지 방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짧은 시기에 일단 막았으니까, 그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프를 보면 네. 두 분이 꼭 집회를 끝내면 이렇게 혹시 두 분이 집회를 끝냈기 때문에 저렇게 확진자 증가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두 분의 심장 박동수만큼 그래프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굉장히 좀 유사한 그래프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이 그게 뭐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돼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도 설명하기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요. 여기서 설명은 다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일반적인 뭐 상황과 또 베트남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통계 이런 것들 통해서 이 두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또 두 국가가 굉장히 요즘에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만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오타가 났네요. 보니까 아시아라고 이런, 그래서 제가 재밌으려고 한 거예요. 재밌으려고. 네. 이번에는 코로나에 대한 키워드들을 보면서 거기에 또 관련된 사진들을 보고 그 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의 코로나 상황인가, 그야말로 코로나 천태만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에서의 모습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제별로 몇 개를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주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코로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제시해드릴 건데,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는 봉쇄와 단절이다. 네.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6, 7, 8개월째 그야말로 봉쇄와 단절의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들은 어떤 봉쇄와 단절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인데요. 지금 약간 바리케이트 같은 게 또 보이기도 하고, 두 학생들이 볼 때는 이 사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나요? 어느 국가인 것 같나요? 국가요? 두 분 다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를 모르죠? 저게 과연 베트남어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이 생각이 되죠. 근데 뭔가 어차피 찍으면 절반이에요. 인도네시아 같아요. 인도네시아. 네. 채연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베트남 갔습니다. 일부러 피해서 간 건가요? 자, 두 선생님, 저도 지금 이게 어느 나라 언어인지 대략 느낌은 오는데 어느 국가인가요? 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네. 봉쇄 모습이신 거죠? 네, 베트남 저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음. 이제 저 공안과 군복 음. 군인들이 이제 앞을 지키고 서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저기 쿠북 퐁또아 깍니 이게 봉쇄 격리 구역이라는 그런 베트남어 문자입니다. 그럼 지금 저렇게 지역들이 많이 이렇게 폐쇄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베트남은? 네, 베트남은 일단 그 지역 사회 감염이 발생이 되면 이제 저런 식으로 구역을 정해서 봉쇄를 했어요. 그리고 제 아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일 이제 1차 시기 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입국을 해가지고 이제 고 방문했던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때 1차 시기에 제일 처음에 발병했을 때 감염 확진자 수가 총 16명이었거든요. 16명까지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이제 더 이상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봉쇄를 했단 말이죠. 특히 저때 상당히 이제 베트남 국민들도 조금 불만이 많았던 게 그 베트남의 그 지방 행정 단위 중에서 이제 싸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면 단위가 있는데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래서 그 지역에 감염이 발생하니까 10,000명이 거주하는 구역 자체를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 우리는 다 죽으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 바이러스 자체도 명확하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규명도 안 됐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수도 하노이 인근에 저런 이제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나 이제 경각심을 느끼고 또 이제 가까이 바로 중국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모든 앞으로의 이게 이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그 자체를 이제 봉쇄시키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저게 조금 이제 유연해져 가지고 마을 단위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좁은 범위의 구역을 봉쇄하고 그리고 특정 거리 거기만 봉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바뀌긴 합니다. 근데 어디서나 이제 저렇게 바리케이트 이 구역을 정해가지고 저렇게 봉쇄하는 모습. 베트남 하면 대표적으로 봉쇄와 단절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베트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림 학생 저렇게 우리나라 저렇게 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 막 저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구멍을 찾아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봉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봉쇄? 그 법상에서는 처음에 15일만 그 봉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일을 경과를 지켜보고 조금 이제 줄어들면 좀 빨리 풀기도 하고 아니면 더 15일 연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15일이 연장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2주씩 연장하는 어. 우리나라 같이. 근데 마을 한 공동체 자체를 봉쇄해 버린다는 게 굉장히 네. 좀 네. 베트남의 어떤 그런 국가적 기조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네, 국가 기조도 그렇고 이게 참 설명하기 저도 참 까다로운 문제인데 문화적인 특징이 저기에 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이 공동체 사회라는 분위기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요. 전통 사회 때부터. 그래서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떤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 같은 공동체끼리 묶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극복해내자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정부에서 계속 내기도 하고 근데 마을 사람들 스스로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의지나 열정 이런 게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서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로 치면 약간 뭐 두레라든지 뭐 이런 문화랑 비슷한 네네 거 향약 있을 뭐 이런 게 베트남에서도 전통 발견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까지 봉쇄는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뭐 시간 제한이 있긴 했고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사진 역시 이제 네. 저게 베트남 어겠구나라는 거 네. 이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거 베트남 어겠구나라는 거. 국기도 확실히 네, 보이죠. 그러네요. 네. 이 사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많이 모여 있고 네. 뭔가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약간 응원하는 것 같처럼 네, 보이긴 뭔가 깃발 이렇게 흔들고 있으니까 월드컵에 지금 그래요. 결승 진출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인데요. 네.
최연 학생부터 어때요? 저 사실 저는 오히려 봉쇄 때문에 음.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지금 응원이냐 시위냐 모이기는 모였는데 과연 네. 뭔가 네. 김원중 선생님 보실 때 저는 시위하는 쪽에 시위하는 쪽인데 그럼 지금 두 표씩 갈렸네요. 시위 두 표와 응원 두 표. 시위하는 너무 분위기가 훈훈한데. 아니 그래도 우리 저희 스타일링크 감독님 저기 네. 계신데 아, 박항사 감독님 저기 계신데 아마 축구 시즌 때 응원하는 게 아,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네네. 지금 보니까 저기 하트도 막 있는 거 네. 아닌가요? 네. 네. 그럼 네.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좀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베트남에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갔을 때 음. 그 말씀하신 그 박항서 네. 감독 축구를 한창 이제 승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저 어딘가에 있었던 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으니까 이 사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봉쇄 15일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저 안에 그 이제 갇혀 있던 사람들이 우리 봉쇄가 풀어졌다 해냈다 아. 드디어 이겨냈다 이런 그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수도 인근에 그 북부에 있는 한 그 지역에 그 제가 기억해도 하이지영이라는 그곳이 봉쇄가 됐을 때 그 15일 이후에 격리 이후에 그 장면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그 봉쇄를 당했지만 그 봉쇄를 당한 거에 불만을 처음에는 이제 불만이 있었죠.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스스로 누그러뜨려서 어쨌든 우리는 봉쇄를 당해 있고 격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정부랑 이게 힘을 모아서 뭘 해보자 이런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사진으로나 글로나 이렇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표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3차 유행까지 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지속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4차 유행은 사실 베트남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돼서 이제 3차까지 잘 막았으니까 이제 백신도 이제 공급이 될 거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풀다 보니까 이게 확 이제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는데 3차까지는 베트남 내 분위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린 하나 돼서 이겼다라는 네네. 것을 보여줘. 우리 백 교수님은 그래프보다 사진에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프를 말씀하시면 약간 좀 긴장한 모습 보이시더니 네. 사진에서는 자기 경험과 막 거기에 생활담과 이런 걸 다 녹여서 말씀하시고 네.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진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네. 그럼 이제 다음 사진 아마 인도네시아 사진일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확실히 베트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이건 훨씬 더 심각하게 바리케이드 친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볼 때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뭐 들어오면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죽이겠다. 느낌.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친구가 얘기한 설명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확한. 왜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 베트남하고 아마 비교를 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백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영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플러스 전통적으로는 그 지역 공동체가 가지는 역할이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유지가 되고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충돌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뭐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영향이 적은 이제 그런 국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그 바리케이트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저건 전적으로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을 틀어 막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외부에서 뭔가 그 나쁜 영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마을을 그냥 막아버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의 한 방식으로서 저런 식의 이제 굉장히 바리케이트를 치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 거네요. 네. 베트남은 국가에서 봉쇄를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스스로 방책을 그렇죠. 쳐놓고 예. 들어오지 말아라. 이게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만약에 이제 저 상황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에서 단지 문을 딱 그쵸. 이제 닫아버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지역 공동체 내에서 저런 식으로 뭔가 하여튼 외부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정말로 마을을 닫아버리는 그런 그리고 움직임이 저희 많이 보였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배달음 시킬 때 문 앞에 놔두고 가세요. 배달원을 아예 안 만나고 비대면 결제를 하는 네. 거. 거기 배달원에 혹시나 묻어 있을지 모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는 만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아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가정이 네. 그 주체가 된다면 네.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 아파트 한 동 혹은 단지가 음. 저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을 봉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또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지역 공동체에서 한 개인에게 강제를 하는 뭐 이제 이런 그 상황에 전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제 이쪽에서는 지역 공동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럼 이제 그것에 따라야지. 만약에 따르지 않게 되면 이제 뭐 쫓겨나지는 않겠지만 쫓겨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런 일이 이제 가능한. 굉장히 다른 방식이지만 어쨌든 지역 공동체가 베트남이건 인도네시아건 잘 뭉치고 규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은 마치 진짜 전쟁을 준비하는 진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네. 똑같은 다음 사진. 여기 상황인데 거의 분위기가 약간 저기 뭐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조금 전에 본 사진은 자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이제 가장 큰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섬이 자바고, 네.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섬은 발리입니다. 네. 그래서 발리 사람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이 유머가 좀 있고 그 뭔가 상황들을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변으로 가는 네. 길을 발리 사람들이 막은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도 또 이렇게 쫙 맞춰 입은 맞췄어요. 모습이 나오고 다음에 지금 그 손동작도 그렇고 뭔가 약간은 이 유희적인 성격, 연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피날레 같은데요, 이렇게. 아이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네, 이제 아이들 퍼포먼스적인 같은 성향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한국 관광객들이 발리를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길 가면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저런 식으로 조금 더 그 극화시키고 재밌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발리를 가게 되면은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서 뭔가를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연행을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평소에 나타났는데 봉쇄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쪽은 뭔가 이렇게 좀 재밌게 만들고 그다음에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추가하는 게 이 다른 굉장히 지역하고는 그러네요. 상당히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성향이 되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히려 유쾌하게 좀 이렇게 봉쇄를 하지만은 사람들한테 좀 거부감도 좀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전 사진 모습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그런 조금 전 사진이었죠 말고 전쟁하자 이건데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우리 좀 이 일을 한번 유쾌하게 이겨내 보자라는 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상당히 좀 흥미로운 국가네요. 두 학생 꼭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꼭 발리 한번 가보세요. 너무 한번 가봐요. 발리.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아무튼 두 학생들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이거는 언어로 봤을 때는 아, 근데 베트남어인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사람이 없네요. 그야말로 아마 저기가 중심 번화가처럼 네. 보이는데 사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정부가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아무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리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요. 딱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아마 베트남 모습이 맞은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짚으셨고 그리고 저기는 그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일단 여행을 수도가. 가면 여행을 가면 네. 이제 바로 이제 저곳부터 가게 되는 그 옆에 그 호안기엠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안쪽에 구시가지라고 삼육거리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예전부터 뭐 은으로 만든 거 그다음에 뭐 목공예품 이런 게 골목골목마다 있는 그런 관광지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마다 뭐 에어로빅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제 강 주변에서 저 호수 주변에서 저렇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3월 31일 날
그 총리령이 떨어지는데 이 확진자 수가 너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그 격리 그 총리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4월 1일 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령을 내리자마자 바로 네. 저렇게 되나요? 네, 말을 그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집에서 안 나오고 많이 모여야 되는 곳에 저렇게 그래서 저 사진을 찍은 그 사람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이제 처음이다. 처음이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옆에 그 사진도 이제 저 동수원이라고 하는 그 한자로면 동춘이고요. 동수원 시장인데 저기도 이제 항상 이제 상인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이제 다 이제 닫혀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정부 이제 총리령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봉쇄나 격리나 이런 게 이제 내려오면 이제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일부 언론들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이제 공산당 일당 권력을 가진 거기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만큼 사람들이 잘 지킨다고 하는 거는 뭔가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 문화적인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터넷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말 잘 듣는다 이런 댓글도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말을 잘 듣는 마치 작년 우리 대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작년 대구에 처음에 이렇게 막 그렇죠. 신천지 터졌을 때 그때 대구에 대로에 차가 한 대도 없고 막 이렇게 사람도 없었던 그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진 보면서 얘기하시니까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시점이 아니군요.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거는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네. 찍은 사진 기자가 참 사진을 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보시면 저렇게 차랑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거리에 저렇게 저기도 아마 메인 도로 쪽인가요? 네, 저것도 수도에 있는 그 큰 길 대로에서 이제 대로 중에 하나를 찍은 겁니다. 거의 모든 차가 진짜 네, 저희는 그래도 대중교통은 막 다니게 해줬는데 네. 차도 뭐 공산자가 없지만은 네. 확연히 달라진 모습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면 그야말로 사회 경제가 마비가 될 지경에 이르지 네.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사진입니다. 네, 요거는 그 문화인류학자가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을 이제 캡처해서 이제 여기 반영 그 글에 쓴 건데 이걸 설명하면서 뭐 그 하노이나 호치민시에 있는 뭐 호수나 뭐 그런 풍경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엄청 잘 지키는 그런 거를 많이 설명한 그런 모습입니다. 최현 학생은 국가에서 시키면 그렇게 얌전히 저렇게 있을 수 있을 자신 있어요? 글쎄요, 저는 워낙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서 과연 제가 잘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로 참 불행한 게 그런 성격인데 20학번이 돼서 맞아요. 이게 네.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은 꼭 풀려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유림 학생 어때요? 저요? 네. 집순인가요? 아니면은 저는 밖에 집순입니다. 집순입니까? 네. 아, 그럼 저 상황이 좀 편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저렇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면 또 더 나가고 싶어가지고 음, 저렇게까지 지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좀 단결력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도 저런 상황이 좀 아니요. 전혀 아닙니까? 예. 인도네시아 또 국가지가 좀 약합니다. 이번에. 베트남이 제일 그 잘 듣는 시민들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인도네시아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을 봤을 때는 베트남 사람들 정말 말 잘 듣는 국민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제입니다. 코로나는 무엇이다. 다음 주제. 코로나는 생존이다. 네, 역시 이게 질병이고 전염병이다 보니까 또 아무리 봐도 또 독감보다는 또 치명률이 또 높았던 또 처음 보는 질병이다 보니까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존이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충격적인 사진이 나올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자, 첫 번째 사진. 이게 뭐죠? 자, 이 사진 도대체 뭐죠? 이거 무슨 연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길거리에서 할로윈 이번 주 할로윈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 두 학생들한테 뭐 약간 어느 나라 사진인 것 같나요 일단? 이거는 뭔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같아요. 베트남은 이렇게 베트남 이렇게 안 할 것 그냥 같아요. 가만히 두 나라의 차이를 이해를 하기 시작. 집에 가만히 있을 것 같고 음, 인도네시아 분들이 약간 발리 같은데요? 발리 같은. 그러게 되게 유쾌하게 뭔가를 아니면 약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이렇게 뭔가 망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를 위로하고자 위령제 같은 위- 모습이다. 그 최양 학생 볼 땐 어때요? 저도 오히려 이 좀 삭막한 상황을 좀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과연 이건 인도네시아일까요, 베트남일까요? 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리셨는데요.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진이고 네. 사진에 대한 설명을 우리 두 친구가 조금씩 잘 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 각각의 나라마다 중요한 귀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여기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모습은 인도네시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귀신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이제 장례를 치러드릴 때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삼배 옷을 이제 그쵸. 입히는 뭐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해왔었던 방식이라면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네, 믿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슬람을 믿는다고 해서 꼭 저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시신을 흰색 천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그 뭐 안장을 하는 그런 이제 관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뭔가 우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이 세상에 한이 많은 분들은 그쵸. 이제 그 나와요. 천국으로 가시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런 아. 모습을 하면서 인간 원하는 데 세상을 이제 떠돈다. 떠돌아다니는 아. 이제 그런 모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귀신이 전통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사회에 존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 귀신의 모티브를 이용해서 왼쪽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낮에 이제 그 만약에 돌아다니면 나처럼 된다라고 하는 아.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차원의 이제 퍼포먼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쪽은 기리는 거고 한쪽은 좀 예방하는 차원의 예, 예. 퍼포먼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찌됐건 이제 살아야만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그 의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 전적으로 사회문화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뭐 이 사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볼 몇몇 사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지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총동원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대처하려고 하는 생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하여튼간에 조심하라고 하는 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시도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귀신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는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났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트남 이거 가능한가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이런 거는 보지 이런 못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전통적인 민간 신앙의 힘을 좀 많이 믿는 쪽이 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뭐 여러 전염병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나라 뭐 처형의 사진을 그림을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좀 민간 벽사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좀 귀신 전염병 귀신을 쫓으려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베트남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조상에게 기도. 조상의 기도. 아. 네, 알겠습니다. 퍼포먼스 조금 약하네요, 베트남. 자, 다음 사진. 이것도 이제 인도네시아 아. 사진이네. 이건 인도네시아 사진 나면 굉장히 좀 반가워하시는 모습. 예. 근데 이게 어떤 사진인지 굉장히 좀 이거는 참 추측이 잘 안 되는. 네. 조금 메시지가 왼쪽 사진은 약한 것 같은데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뭔가 지금 주렁주렁 달아놨거든요. 뭘까요, 저 달아놓은 뭘 것들이? 달아놨을까요? 저게 무슨 부적 같은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먹을 건가? 먹을 거. 먹을 거예요? 먹을 최 거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라면 왜 어, 햇볕에 말려서 바이러스 없애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먹을 게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부한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맞아요? 정말이요? 네. 아,
아, 그래서 이제 가져가서 먹으라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맞추네요. 아, 그런가 봐요. 저는 바이러스를 아니, 많이. 아주 좋은 해석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는 사람이 자기한테 남는 거를 밖에다 저런 식으로 이제 걸어 놓으면 이제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도록 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러네요. 사진이에요. 베트남 가능합니까? 베트남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아, 네, 베트남.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은 그렇고 왼쪽 사진은 저게 저 자체로만 봐서는 조금 이제 불명확한데 저게 이제 사람들이 전통적인 약초를 사용을 해서 그 마을을 정화하는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행동들을 하는데 지금 모여가지고 약초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쪽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아. 그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러네요. 약초가 딱 안 들어가서. 이게 약초가 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에도 이제 이런 식의 그 전염병이 그 마을 내에서 돈 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어서 뭐 금줄 같은 게 따지고 보면은 그 역병을 그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이제 약초나 향신료나 이런 것들이 훨씬 풍부하게 그쵸. 존재를 하고 따라서 이제 나름의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대처하는 방법 전염병에 뭐 이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연 코로나가 전통적인 전염병하고 이게 같은 수준에서 그 대처할 수 있을지는 의학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논란이 큰데 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찌됐건 뭔가 이건 그 전염병이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역병이고 그쵸. 따라서 이 자신들이 과거부터 이용을 해왔었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주변을 이제 그 소독을 하는 뭐 이제 이런 활동들을 공동으로 하는 모습. 그래서 앞서 얘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게 꼭 의학적이고 보건적인 차원으로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회문화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귀한 마음에서 비롯된 사진이라서 굉장히 뿌듯해하시는 것 같아요. 두 학생들은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자기 뭔가를 내줘야 된다면 뭐 내놓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채연 학생은 뭐 글쎄요. 충분히 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부할 수 있다. 기부, 네. 아닙니다. 두 학생이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 재능을 기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럼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베트남어를 배운 것 같아요. 거의 베트남어를 딱 보면 이제 딱 알 것 같은. 네,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는? 이거는 의료진들 음,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덕분에 챌린지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그렇죠. 의료진들의 고생하는 거를 좀 높게 기리는 걸 것 같기도 하고. 채연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의료진들과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약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저 글씨를 읽을 줄 알면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좀 번역을 해주실까요? 네,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어냐라 이에운느억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저게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집에 머무르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런 표현입니다. 스스로 자가격리 잘 해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이제 비엔남 꿰탕 다이직이라고 해서 베트남이 다이직이 그 이 팬데믹의 승리를 결정하다. 결정짓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 이런 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메시지로 알리는 그런 두 대표적인 사진인데 이게 이제 베트남 하면 이제 그 전쟁 수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 총리가 처음에 이제 그 감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총리가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때 이제 그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가지고 다 하나가 돼서 이거를 물리치자. 이런 식의 이제 과거에 이제 베트남이 전쟁 그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전쟁을 하면서 다 이제 승리한 경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코로나의 상황에 이제 빗대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아주 간결한 메시지로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저 왼쪽 그림은 한 이제 예술가가 저 이제 그 선전 포스터 같은 저런 걸 이제 직접 만든 건데 저거 이외에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저런 그 선전 관련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그 홍보물 그런 거를 이제 예술적 작품과 이제 실용적인 메시지 이런 걸 이제 결합시켜 가지고 내는데 엄청 이제 잘 과거부터 그런 걸 잘해왔기 때문에 저런 걸로 이제 길 곳곳에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에 사람 젊은 층이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로 이제 다 이제 그 이렇게 배포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항상 이제 마음속에 이제 좀 이렇게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린 승전국이다. 네. 이런 그렇죠. 메시지. 네네. 미국도 이겼다 우리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코로나도 네. 그런 전쟁의 일환으로서 약간 네. 좀 파이팅 넘치게 네. 이겨보자 이런 의미에서 네. 포스터를 네.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확실히 역시 이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든 어디든 이긴 경험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걸 또 메시지화 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국민들의 파이팅을 또 그러니까요. 돋굴 수 있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네. 또 이것도 네, 이것도 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왼쪽 사진 이것도 베트남인데 왼쪽 사진 보시면 군인부터 네, 군인부터 뭐 간호사, 방호복 입은 사람, 그다음에 의사, 약사, 그다음에 제일 끝에가 종교 지도자고, 예, 그 옆에 이제 여성분으로 보이는 분이 지역 사회 뭐 관련된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이제 저 사진은 왜 중요하냐면 베트남에서는 이게 그 의료 체계 방식 중에 하나인데 지역 사회 그 보고 체계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부부터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도 단위의 어떤 그 보건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그 밑에 행정 단위에 착착 내려와서 제일 밑에 이제 저 마을 단위에서 움직이는 저런 이제 구성이 돼 있는 단체로. 그래서 저런 분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번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보건부에 보고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이제 감시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봉쇄가 일어나도 이제 저런 것과 이제 연관이 돼서 그게 올라간 이게 보고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인민들 각각의 인민들이 이 방역의 전사다 그 군인이다 군인 중에 한 명이다 표현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눈치를 메시지를 반복해야 이제 계속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뭉칠 수 있도록 앞사진과 같은 맥락에서 네. 어쨌든 지금 네.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그야말로 다들 전사가 되어서 싸워 나가자. 네. 굉장히 말만 잘 듣는 줄 알았더니 파이팅도 넘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네. 할게요. 네. 이건 아까 말씀하신 혹시 그 약초 사진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던 약초 사진이 예, 여기 집어넣네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아까는 이제 공동체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그러니까 약초의 뭐 그 종류나 아니면은 뭐 활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치료제는 뭐 치료제라고 생각되는 건 그렇죠. 없고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몸 건강하게 만들면 좋다라는 이제 최대한 이제 조상들 선조들의 지혜를 예. 받잡아서 이런 약초들을 가지고 우리를 좀 건강하게 해보자. 그리고 또 그걸 나누기까지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의 약초들입니다. 네. 자 다음 사진은 F 워드가 있고요. 네. 이건 뭔가 네. 굉장히 저 표정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이거는 베트남은 아닐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이런 말을 쓰면 잡혀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이군요. 뭔가 통통 튀는 건 다 인도네시아의 그러네요. 모습인 것 같다는 되게 생각이 재밌네요.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유사성도 되게 많은데 네. 큰 이제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시민 사회를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지 다음에 이제 그 시민 사회가 가진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또 유지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그냥 뭐 네. 일반적으로 음. 쓰는 말인데 예, 이제 오른쪽은 약간 이제 뉘앙스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인도네시아 말은 베트남어하고 달리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베트남어는 뭔가 어, 위아래 이제 읽고 그 있고 한데 찍는 게 되게 많은데 최연아 씨 한번 읽어볼까요? 와바 켈라파란? 이렇게 읽으면은 훌륭한 인도네시아 벌써 이제 읽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아까 읽기로는 클라파란라고 하는 게 이제 굶주림이라는 아. 뜻이고 와바는 그 병.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코로나가 굶주림을 가져오는 병이다라는 이제 굶주림의 전염병이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의 차원. 신체적인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음. 말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네. 표현했네요. 표현한 어. 그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해서 우리가 굶어 죽겠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한 거군요.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인 네.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인도네시아어는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 예. 같아요. 영어로 읽을 줄 알면 인도네시아어는 읽을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안 좋은 단어가 있으니까 빨리 넘길게요. 가장 좀 충격적인 사진인 것 같습니다. 뭐, 자, 저 학생들 볼 때 어떤 모습인 것 같나요? 사람들을 매장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관에다 좀 누운 사람, 저 오른쪽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닌 것 같죠? 네. 손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일부러 사진 찍지 죽을 만한 말라고. 짓을 한 거 아닐까요? 죽을 만한 짓. 죽을 만한 아, 슈퍼 확진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어떻게 이건 생각해요, 없나? 최연 학생? 뭔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분? 처벌이 응징 아닌가. 네. 그렇죠. 사진도 찍고 있으니까 뭔가 낙인 찍는 것 같아요. 아. 너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어서 네 뭔가 확진자인데 엄청 돌아다녔나? 이건 어느 나라 사진일까요? 근데 이 정도로 낙인을 찍는 거면 뭔가 베트남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베트남일 것 같아요. 낙인하면 베트남. 뭔가 베트남 국가적에서. 베트남도 낙인을 찍는데 네. 이런 방식은 이런 이런 방식 방식이에요? 아닌 거 보니까 또 이건 이거 인도네시아군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방식으로 낙인을 찍는 그래서 어떤 사진이 설명을 정확하게 아까 오른쪽 사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관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방역 조치를 어겼을 때 뭐 다양한 방식의 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라면은 조금 희화화되고 좀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는 근데 이제 막상 관 속에 들어가서 제가 듣기로는 관 문을 닫았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 깜깜한 그러니까 폐쇄된 이제 공간에 대해서 그게 뭐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일정 시간을 가르쳐 주고 이게 이제 이 경우는 관을 이제 연 상태에서 사진 낙인을 찍어. 찍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제재의 핵심은 관문을 닫고 거기서 30분 있어봐라 죽음을 경험해보라 이런 거. 그런 이제 얘기니까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이제 심각한 재미는 있지만 뭐 휴머러스하고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지만 또 이제 심각한 그런 이제 제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은 그 뭐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을 매장하는 제재를 가하는 거고요. 그럼 저기 지금 방역 수칙을 위반하신 분들이 옷 입고 저렇게 있는 분들이 옷 입는 분들이고 저렇게. 따라서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죽음과 매우 가깝게 네.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각인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시체를 볼 일이 없는데 지금 저렇게 왼쪽 확진됐다는 이유만으로 시체를 봐야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오른쪽에 관에 누울 일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방법으로 확진자를 제어를 하는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했다가는 이건 뭐 인권 문제부터 인권 시작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야, 제기될 수 진짜 있는데 엄청난 이제 막- 저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저게 이제 국가에서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수준에서 저런 일들을 국가처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시킨 게 아닌데 그렇죠.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한다면은 이제 우리처럼 벌금을 무는 방식으로 나가지 이제 저런 식으로 관에 들어가도록 요구를 하지 못한다면 이제 지역 수준에서 결국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제재하는 제재를 방법들을 가하는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유림 학생이
베트남이라고 착각했던 이유가 막 이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했던 거죠. 네, 저는 이걸 지역 어. 공동체에서 이렇게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민들 상당히 좀 예. 과격한 면모가 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무서운 면모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희 많은 사진을 봤는데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들, 또 국가만의 독특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막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뭐 생존도 얘기를 했고, 봉쇄도 얘기를 했고, 통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본인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코로나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은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코로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한 명씩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관점에서도 봤고 베트남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포괄적인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또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코로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 명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지원자 있습니까? 지원자가 없으면 제가 지목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치 되게 여기서 수업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유림 학생부터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좀 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끝없는 전쟁의 분수령이다. 네, 매우 거하죠. 전쟁하니까 전 베트남 같은데요. 그러네. 약간 더 베트남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전쟁 생각하신 거 아니죠? 네,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보죠. 왜 코로나는 코로나는 끝없는 전쟁인가? 일단은 역사적으로 인류는 계속 뭔가 이런 질병과 바이러스와 전쟁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은 사실 전쟁이라고 치면 끝이 안 나는 전쟁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20세기나 21세기 들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전염병에 대해서 인류가 좀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전염병을 무조건 극복할 수 있고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는 종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이런 질병과 바이러스에 있어서 인류가 좀 수세에 몰린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분수령, 전쟁과 분수령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겁나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늘 그래왔듯이 또 길을 찾지 않을까요? 그래야죠.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대사처럼 우리 늘 그래왔듯이 또 길을 네. 찾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 해주셨는데 그럼 전쟁과 오늘 깊은 연관을 가지신 배경 교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네. 코로나는 무엇이다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코로나는 성찰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베트남의 상황을 조금 보고 한국과의 관계 그걸로 그 메시지를 만들어봤는데 이제 한국이랑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한국이랑 이제 안 좋은 어떤 갈등 이런 그게 언론에서 상당히 부각이 돼서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이렇게 좀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은 그동안의 감염병에 관한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의료 체계 붕괴 이런 위기에 직면할 요소도 있고 해서 스스로 봉쇄도 하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조심조심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상황과는 별개로 이제 한국에서 보는 베트남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베트남을 상당히 이제 편하게만 생각하고 이제 유교적인 뭐 문화적 유사성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이제 동일하다고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과장되고 와전이 되는 상황에서 조금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서로 각자의 어떤 그 역사를 잘 성찰해보고 앞으로의 좋은 관계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자 이런 의미로 성찰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실 한번 죽을 만큼 아파봤던 사람이 똑같은 병이 또 온다 그러면은 진짜 저 병 진짜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베트남도 그런 전염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보면 유난 떴나 싶을 정도로 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걸 가지고 잘 베트남도 이해해보고 우리도 네, 좀 그런 시각에서 베트남과 잘 지내보자 네. 라는 의미에서 성찰이라는 키워드 네.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채연 학생 넘어가야 되겠죠? 네. 채연 학생 생각하는 코로나는 무엇이다? 저는 코로나는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이다라고 두 생각을 했어요. 학생이 생각한 게 비슷하네요. 끝없는 전쟁, 끝없는 네, 터널. 네. 네. 이게 사실 코로나 초반까지만 해도 곧 끝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끝나겠지 하면서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끝이 보일 듯 말 듯한 터널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를 겪는 과정이 되게 순탄하지가 않았잖아요. 되게 모든 사람한테 또 암울하고 또 단절된 시간이다 보니까 뭔가 좀 어두운 터널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 끝에는 빛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꼭 이 터널을 헤쳐나가서 지혜롭게 헤쳐나가서 우리가 정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사람들끼리 다시 다 막 한데 부대에 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키워드는 어둡지만 두 학생 모두 어쨌든 결론은 길을 찾을 것이고 네. 빛을 찾을 것이고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 근데 코로나는 저도 무엇 그러면은 무엇이다. 말씀하신 그 맨 마지막에 네. 있는 저희의 좀 낙관주의적인 네네. 그런 교수님들은 측면에 낙관적이시네요. 초점을 맞춰서 네. 저는 기회라는 말이 갑자기 이제 네. 떠올랐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아마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어떤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기회는 인도네시아 분들하고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얻게 된 건데 제가 인도네시아 연구한 지가 한 뭐 25년 거의 뭐 30년 되는데 코로나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만났었던 인도네시아 사람이 지난 20몇 년 동안에 만났었던 사람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줌을 통해서 만날 수 맞아요.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전에는 전혀 뭐 그저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맞아요.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제 훨씬 다양한 인도네시아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따르면 메타버스 뭐 이런 것도 줌 때문에 훨씬 활성화가 됐다라고 하고 그래서 뭔가 이전에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새로운 그 방법들을 모색해보고 시도해보는 뭐 이제 이런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그게 하나의 의미에서의 기회고 네.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거하고 좀 다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 다른 맥락이기도 한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떻게 언뜻 제 기억 속에 무슨 얘기가 떠올랐냐면은 뭐 어떤 기억이 떠올랐냐면은 예전에 술 마시다가 누구랑 싸웠던 기억이 갑자기 팍 떠올랐는데 네. 그 기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술 막 마시고 저 아저씨랑 막 싸웠었지 했는데 고통 속의 쾌락. 아니죠 이게 지금 나는 이거 술 마시고 싸울 기회조차 기회를 2년 동안 갖지를 못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를 이제 저는 훨씬 낙관적이고 곧 끝난다라는 전제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우리가 일상이 갖고 있는 중요성 예전에는 너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돌아다닐 수 있었던 네. 그런 어떤 삶이 얼마나 이렇게 좋았었구나. 내가 누구랑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누구랑 뭘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항상 잘 잊어먹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래 예전에 이 코로나가 없었을 때에 내가 그냥 간단하게 당연한 것처럼 뭐 이거 너무나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코로나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또 맞이하게 됐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 사회를 맞이하게 되면서 예전에 소중한지 몰랐던 너무나 소중했던 일들인데 소중한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마치 우리 어렸을 적 그런 단순한 놀이들에서 즐거움을 느꼈던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알죠. 네, 저의 빌드업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좀 시간이 좀 많이 꽤 흘렀는데요. 혹시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 있는지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질문이라든지 뭐 시청자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채연 학생이 혹시 질문 올라온 거 있으면 궁금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동남아에서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좀 민감한 네, 대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감한 이슈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일단 베트남은 그 워낙 중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부정적입니다. 일단.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코로나 직전에 베트남에서 이제 경제 그 특구라고 하는 게 하나 이제 생겼는데 그 북부, 중부, 남부에 이제 세 군데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 특구라고 하는 장소에 이제 어떤 기업이 외국 기업이 들어와도 99년간 토지를 이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북부 지역의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 시위가 북부에서부터 남부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물론 정치적으로는 외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는 하지만 일반 이제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도네시아에는 아마 인도네시아는 좀 다른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백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았죠. 백신의 이게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는 백신을 주지도 않는데, 물론 이게 물백신 논란도 있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꾸준히 지금까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아주 좋은 이미지만은 아닙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감을 갖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면 저는 아마 백신 때문에 이번에 조금 중국에 더 대한 좋아졌다. 이미지가 오히려. 어찌 됐건 좋아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뭔가 지원을 손길을 딱 내밀었잖아요. 요구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중국이었다라는 점이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리액션하면 질문을 많이 못 받을까봐 다음 질문으로 또 두어 개 정도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질문이 많이 안 올라오네요. 아 그래요? 너무 재밌게 그냥 설명 잘 네. 해주셔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막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없이 잘 보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대한 소식을 거의 못 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접한다 하면 뭐 영국이 어땠다더라, 네. 일본 어땠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지 사실 우리의 관심에서 좀 소외된 국가였었잖아요. 그러다 요즘에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났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두 선생님은 이런 우리 좀 코로나에 대한 정보 교류가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거나 이런 것 좀 없으실까요? 그쪽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동남아가 이제 저희하고 점점 더 가까운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떤 양자 간의 교류가 상대적으로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벌어지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코로나가 싹 없어지게 되면은 다시 동남아로의 이제 한국 분들의 여행하는 빈도가 확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의 어떤 교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한테 동남아가 갖는 의미가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크지가 않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두 학생은 발리는 꼭 갈 것 같아요. 발리는 너무나 궁금하네요. 진짜 사진 봤을 때. 또 백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베트남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나라. 예,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적인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예를 들면 뭐 조상을 모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정의 문화 이런 게 있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한국인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역마다도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뭐
베트남 북부는 유사한 점을 많이 공유할 수 있지만 남부는 좀 이제 중부 남부는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이제 교류할 때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제는 내년이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이제 앞으로의 30년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다듬어 나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하나 조심스러운 거는 한국에 지금 그 들어와 있는 유학생 수가 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물론 현지에도 상당히 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 이 베트남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한국어를 웬만큼은 할 줄 아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오는 언론 기사나 아니면 블로그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다 베트남에 그대로 번역이 되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 이 대중들도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에 메시지를 낼 때 그런 점을 좀 조심해서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쟤네 내 말 못 알아듣겠죠. 네네. 함부로 말하지 네. 말고 그렇게 네. 상대를 존중하는 네. 다시 한 번 더 성찰을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오늘 처음 토크쇼를 해보신 분도 있고 또 토크쇼를 또 여러 번 또 경험해보셨던 분도 있고 한데 우리 동국인사이트가 어땠는지에 대한 오늘의 소회랄까요? 그거를 얘기해보면서 마무리를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거 발표했던 역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그럼 네, 김현진 선생님 저도 뭐 긴장하고 유경험자시잖아요. 아유 뭐 그래도 똑같은 장소가 아닌데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그 생각보다는 처음 보는 오늘 그 처음 자료들을 가지고 네. 다양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고 그다음에 동국 그 방송국 네. 꽤 높은 수준을 체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스튜디오 장난 아니죠? 감사합니다. 여기가 정식 스튜디오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하루 만에 딱 지은 스튜디오라는 걸. 네. 그리고 저도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서 되게 생소했던 동남아시아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또 각국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너무 재미있게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한 번도 못 나왔기 때문에 강의를 대면서 들은 적이 없었을 텐데 약간 강의 듣는 느낌은 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마치 대면 수업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면서 이렇게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막 교수님들이 다 같이 재밌게 설명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좀 다른 느낌일 수 있는데 내년에는 꼭 재밌는 강의를 네. 경험해 보시. 제 강의시죠? 네. 네, 백 교수님. 네, 오늘 다들 긴장을 안 하시고 저만 처음에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은데 그 그래프 때문에 네. 등장하시고 네, 분위기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그 전공 학생들이랑 이제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동남아에 그래도 조금 덜 이제 관심이 있는 이런 그 친구들 만나서 이 사진을 놓고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상호작용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 강의에 활용을 네. 잘 하실 것 아, 같은데 네, 네. 이제 다 본교로 돌아가셔가지고 네. 이제 본교 학생들과 함께 사진으로 토크하는 또 그런 네. 수업을 만드시진 않을까라는 네. 또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림 학생 네, 저도 사실 촬영 딱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 떨렸거든요. 제가 아는 게 정말 없어서.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편하게 내뱉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역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좀 생소했는데 오늘 되게 많은 걸 재밌는 걸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에 대한 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다른 의미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흥미로운 국가라는 생각을 코로나를 얘기하려고 했다가 그곳에 아, 여행 가고 싶어 여행 얘기를 듣는 것 궁금증이 같은 생겼어요. 네, 꼭 진짜 내년에 이제 좀 많은 부분들에서 완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이분들의 이야기를 기대에 삼아서 인도네시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또 거기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또 와서 또 우리가 또 친절하게 대해주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모자랄 거 저는 저거를 제 거를 패스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는 무엇이다를 준비해 오라는 과제를 내드렸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드리고 저도 나름의 생각해봤는데 저도
아무래도 이쪽에 가깝다 보니까 교수님들 사이에 가깝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김영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만남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특히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아니었다라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조금 더 정체되어 있었을 수도 있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열렸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만나고 있고 이렇게 같이 만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기 정말 잘해주셔서 제가 좀 감동입니다. 진짜 감동이고 그리고 덕분에 저도 이렇게 재밌게 1시간 반 동안 원래 1시간이 계획돼 있었거든요. 네. 1시간 계획돼 있었고 하지 못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 못한 이야기도 많은데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다시 또 재밌게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비대면을 신청하고 계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희 동국인사이트 첫 번째 주제로서 코로나의 시대에 동남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우리가 처음에 막 길을 찾자 이러면서 하고 막 근데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네. 막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길을 찾은 것 같고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여행의 길을 찾은 것 네.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꼭 내년에는 저희가 더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재밌는 삶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